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 리서치팀에서 원자들을 맡고 있는 김광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와 백신 그리고 유가를 관련된 주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지난주 화이자 백신 개발 소식에 좀 시장이 상당히 열광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미국의 3차 재확산 그리고 유럽의 2차 재확산 이슈가 좀 상당히 크게 불거지면서 $40 부근까지 다시 조정을 받은 다음에 이제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럼 이번 주에 이제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시장 관심은 그 화이자 백신 실험 결과에 초점이 좀 맞춰졌었는데요. 3상 실험에서 90%의 효율을 보였다는 발표 때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백신은 50%에서 60%만 효율성을 보여도 백신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인데다가 백신 효율성이 유지되는 그 영하 75도가 넘는 콜드체인을 갖춘 나라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전 세계에 어떻게 보급해야 될지도 여전히 좀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하필 또 그 발표 당일날 화이자 CEO가 보유 주식 23만 주 중에서 13만 주가량을 발표 당일에 매도하기도 했고요. 규모로 따지면 한 60억 원 정도 수준인데,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의구심을 좀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내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11일 연속으로 하루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3차 유행에 돌입한 지가 꽤 오랜 기간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주요 도시들의 다시 재봉쇄가 시작이 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면서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도 커진 상황입니다. 유럽 주요국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봉쇄 조치에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반정부 시위와 함께 코로나 그 봉쇄 조치 반대 시위가 연달아서 발생을 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도 그 정부의 봉쇄 조치에 반발을 하면서 그런 대규모 시위가 좀 확산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백신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당장 감소할 수밖에 없는 수요도나 우려를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0월 오펙 생산량은 9월보다 약 30만 배럴가량 증가를 했는데요. 시장에서 이슈가 될 만한 요인들은 크게 없었고, 일단 오펙이 보고서를 통해서 금년 수요를 전년 대비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 점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달 전망 대비로 약 30만 bpd 정도 감소를 한 것인데요. 전년 대비로는 980만 bpd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고, 내년 전망치도 금년 대비로 620만 배럴 정도 증가를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역시 전년 보고서 전망 대비로 약 30만 bpd가량 줄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전망치는 지난 7월부터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그 에너지 소비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 등은 현재 이를 토대로 감산 연장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펙은 과거에도 계속해서 그 시장의 상황을 봐가면서 이제 감산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일단 이달 말 예고된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주요 의제는 역시 그 감산 연장 여부, 그리고 이란과 리비아의 면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산을 100만 bpd가량 늘린 리비아와 바이든 당선 이후에 그 핵 합의 복원 가능성이 높아진 이란, 이들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여부에 시장이 좀 주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에 대한 논의는 지속이 되겠지만, 일단 자세한 상황은 17일 날 예정된 JAMC 회의 이후가 되어야 좀 더 확실시해질 전망입니다. 일단 오펙의 적극적인 감산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왜 오르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시장은 여전히 좀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일 텐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 공급이 줄고 그리고 수요도 줄었지만 코로나 여파로 감소한 수요가 더욱더 많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오펙 플러스가 770만 배럴의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해도 면제국인 리비아가 생산량을 급격하게 늘렸고, 그리고 2위 생산국인 이라크와 그리고 심지어 1위 생산국인 사우디조차도 작년 이맘때보다 높은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OECD 재고도 예년 평균 대비 2억 배럴 정도 많은 상황인데다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고, 최근 들어서 사우디 아람코사를 비롯해서 주요 석유 메이저사들은 그 수요 감소를 이유로 그 현재 정제시설을 그 바이오퓨얼 정제시설로 전환하거나 심지어는 그 완전히 폐쇄 단행하는 곳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중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주요 그 석유 메이저사들은 생산 국가들이 그 기존 프로젝트를 취소하거나 좀 장전 중단하는 등 향후 수요에 대한 불안을 더욱 자극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유가 반등을 위해서는 그 코로나발 수요 감소에 대한 어느 정도 회복 분위기가 좀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좀 깔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실제 수출이 60만 배럴에서 70만 배럴 가까이 달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실제 생산량이 더 낮을 것으로 예상을 해오고 있어 왔는데요. 현재 공식적인 데이터로는 한 20만 배럴 정도 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강한 규제를 통해서 이란의 수출을 0에 가깝게 유지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인도와 그리고 중국은 예외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란도 그 해상 위성 항법 장치를 끈 상태에서 해상에서 그 거래하는 규모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이란의 핵협정 이후에 그 논의되었던 부분을 합의를 정확히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농축 우라늄 재고를 크게 늘렸고, 그러니까 실제 한도보다 약 12배가량 늘린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그 핵합의 농축 농도가 그 3.67%인데 이 부분도 4.5%까지 늘리는 등 우려를 키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까지도 이란에 대한 제3자 규제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바이든 당선 이후에는 좀 규제를 완화할 것이다 라는 시각이 여전히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한편 사우디가 여러모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초에는 사우디 주요 도시인 제다에서 프랑스 영사를 포함한 여러 나라 그 외교관들이 참석한 그 제1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 그 연례 행사에서 사제폭탄 공격이 있었습니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당히 좀 부각됐었는데요. 시장이 주목한 또 다른 이슈는 그 사우디가 세계 최대 수소생산시설 건설을 비롯해서 향후 2030년까지 200억 달러를 투자해 그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 약 50억 달러는 전 세계 최대 수소생산시설 건설에 쓰여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한 해 사우디 전체 세입이 2,400억 달러 수준임을 감안했을 때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네온 스마트시티 건설이라는 미명 아래 자연스러운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데요. 한때 최대 원유 생산국이었던 사우디조차도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전환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단기 내에 유가에 미칠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시장은 오펙 플러스의 감산합의 논의 관련 뉴스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그 백신 관련 뉴스, 그리고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 재확산 여부에도 좀 상당히 주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17일로 예정된 JMC 회의에서 좀 더 논의가 그 오펙 플러스 관련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주 유가는 40달러 지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김광래였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골드의 장단기 향방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일단 골드는 기본적으로 그 실질금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현재 최근 트렌드를 놓고 봤을 때 연준의 스탠스를 감안하면 그 금리 같은 경우는 낮은 수준을, 그러니까 제로 금리에 가까운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상황에서 물가는 어느 정도 좀 상승하는 추세를 용인하는 스탠스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 금 가격에 상당히 지지력을 제거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어찌됐던 그 뭐 블루 웨이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부양책에 대한 기대도 새로운 그 정권이, 미국 정권이 들어서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또 안전자산 선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최근 들어서 그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의 그 코로나 관련 보도들이 상당히 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도 그 금 가격에 상당히 좀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WTI 12월물 방향은 상방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단기적인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약간 좀 상황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일단 백신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커지면서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가에 대한 그런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코로나 관련 사태들이 좀 수요를 여전히 좀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 자체는 11월 달과는 상당히 좀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하방 쪽이 우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 리구스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예, 리구스는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이 맞고요. 그 시장에서 많이 혼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리구스와 유정수입니다. 리구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드릴링이 되고 있는 미국 내의 그 시추 기수를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리구스 자체는 지금 현재 한 200기 정도 수준인데, 예년 수준은 한 700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내 전체 유정수는 지금 한 70만 개가 있고요. 유정수는 사실은 지금 현재 기점으로 미국 내 셰일 기업들이 얼마나 투자 관점에서 향후 유가가 오를 것이냐라는 것을 두고 지금 투자를 늘리고 있는지 줄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척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숨고르기 이후 아래가 유리하다는 뜻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하면, 그러니까 원유 수요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그 가솔린 그리고 디젤 관련 수요인데요. 전체 비중이 한 5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 그 소비가 가장 높은 국가들이 이제 뭐 중국, 유럽 그리고 미국 순인데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2060년까지 이제 넷 제로 이미션을 이미 선언을 했고, 그리고 2035년까지 그 친환경 자동차의 비중을 50%까지 늘리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은 상당히 좀 주춤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그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을 이미 선언한 셈이고요. 2035년까지 그 가솔린 관련 자동차 그리고 그 디젤 관련 자동차 수요를 판매 자체를 완전히 금지를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 원유 주요 수요인 가솔린 관련 수요가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요가 새로 대체되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수요 측면만 놓고 본다면은 조금 하방 압력이 우세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와 반면에 그 공급 쪽은 여전히 대체될 수 있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 바이든 당선 이후에 그 공급 차질 우려가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오펙 국가들이라든지 러시아 그리고 노르웨이 그리고 가이아나 등
이러한 그 생산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하방 쪽으로 보는 것이 좀 우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그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그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할 때 좀 그런 롱 포지션을 좀 정리하는 그런 포인트로 좀 가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연가스 ETN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ETN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삼성증권에다가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코로나 관련 이슈 등 되게 다양한 그런 불확실성들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향후에 궁금하신 점, 그러니까 원유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로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주 11월 3주차 유가 전망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리서치팀에서 김광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